여러분의 집, 부엌, 거실, 침실, 그리고 주방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발암 물질들이고요. 사실 본인 코 속으로 입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배출되는 거예요. 유방암이나 난소암 혹은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아주 대표적인 게 화장대. 굉장히 발암성이 높은 독극물과 같고요. 1급 발암 물질로 이미 지정된 물질이고 바로 버리시고 좀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메디라 한방병원의 대표 원장 구자일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유방암 환자라든지 갑상선암 환자 혹은 난소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젊으시고 가족력도 없으신데 발생 건수가 2000년도 대비 2019년도에 거의 한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 환경 호르몬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 장애 물질 혹은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밖에서부터 들어온 어떤 물질이 마치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호르몬? 여성의 성장과 발달, 생리 반응에 깊숙이 관여하는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유사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집, 부엌, 거실, 침실, 그리고 주방에도 많이 퍼져 있다는 거고, 그러한 공간에 어떠한 환경 호르몬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욕실하고 세탁실에 주로 있는 게 뭐겠어요? 세제일 거 아니에요. 락스라든지 대부분이 이런 계면활성제 혹은 살균제 같은 건데요.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는 게 다이옥산입니다. 다이옥산이 뭐냐면 살충제예요. 살충제. 굉장히 발암성이 높은 독극물과 같고요. 욕실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하거나 세균을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세포로 구성된 우리 인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부들 그렇잖아요. 락스로 욕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족들 피해가지 않도록 화장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렇게 찍찍찍 뿌려가지고 막 닦는단 말이에요. 사실 본인 코 속으로 입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엔 세포로 들어가게 되고, 절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또 욕실에 많이 있는 게 향을 내는 제품이 많이 들어있어요. 섬유유연제를 쓰든 아니면 뭐 세제가 됐건 퐁퐁을 쓰든 뭐가 됐든지 간에 향부터 맡아보시잖아요. 달콤한 딸기 향이라든지 시트러스 향이라든지 무향보다는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사게 되잖아요. 이왕에 동일한 가격이라며 향기 나는 게 기분 좋게 하니까.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긴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프탈레이트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향 제품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향내 나는 거, 색깔이 있는 것들은 사지 않는다. 우리가 꼭 사야 된다라면은 어떤 거? 무향, 무색을 사야 된다. 만약에 이게 색깔이 있거나 향이 있다라면 거기에 천연이 들어간 것은 오케이. 하지만 저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향, 무색을 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 항균 제품. 그러니까 살균, 100% 살균, 세균을 죽이는 마치 항생 물질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100% 살균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락스는 저는 최소한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세제 같은 거 사실 때 합성 세제보다는 천연 세제를 써라, 베이킹 파우더를 써라, 구연산을 써라 이런 겁니다. 물론 이게 약간씩 좀 비싸기도 하고요. 하는데 빡빡 잘 안 닦기도 하지만 최대한 그런 거를 자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천연 세제를 쓰자.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최대한 환기를 많이 하고 락스를 최소한으로 써서 하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수많은 화장품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화장품을 상온에 보관을 하는데 더운 여름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는데 그게 파라벤이고, 파라벤의 발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급 발암 물질로 이미 지정된 물질이고요. 또 중금속, 특히 납 같은 거죠. 립스틱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건 적게 쓰는 겁니다. 아니,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화장을 안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사용은 최소한으로 하고요. 환자분들에게는 기초 화장 위주로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을 그 안에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있는지 전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브랜드 있는 것을 쓰자. 세 번째는 천연 화장품을 쓰시는 거예요. 기능성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보습력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그래도 환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진 않더라
라고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매니큐어, 립스틱, 암 환자라면 하지 마시고 어디 기분 내야 될 때 뭐 친구를 만난다라든지 혹은 단기간 여행을 간다라든지 그럴 때만 잠깐 하시고 갔다 오시면 지우시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부엌에도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게 가스불이에요. 백해야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완전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예를 들면 기름을 넣은 다음에 이게 완전 연소가 된다라면 배기가스는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위해를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완전 연소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라든지 환경 호르몬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배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서 쓰는 가스불도 똑같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뉴스 보면은 그런 뉴스 있잖아요. 주부, 요리를 좀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이 폐암 진단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폐선암을 많이 받는데요. 그분들이 부엌에서 조리하시면서 맞는 그런 가스의 영향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프라이팬인데요. 코팅하는 프라이팬을 많이 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가벼운 알루미늄 위에 불소로 거기를 코팅시키는 거예요. 코팅을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인화가 돼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혹은 음식물과 섞여서. 그리고 이 물질들은 한번 들어오면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 축적되기가 쉽고 이게 나중에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더러 내분비 교란 물질, 즉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유럽이라든지 몇몇 나라에서는 이 사용 자체를 제한한 나라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주방에서 많이 있는 환경 호르몬이 어떤 게 있냐면 캔이에요, 캔. 모든 캔에 비스페놀 A라는 물질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참치캔이라든지 뭐 골뱅이 캔 사용하는 횟수를 가능하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길 제가 꼭 권해드릴게요. 주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코팅된 프라이팬은 가능하면 좀 사용하는 걸 줄이자. 그리고 코팅이 벗겨지면 바로 버리자. 왜 그럴까요? 왜 버려야 될까요? 코팅이 벗겨지면 그 코팅이 요리와 함께 혹은 가열했을 때 음식과 함께 혹은 가스 형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코팅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루미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벗겨지면서 요리와 함께 우리 몸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코팅이 벗겨진 거는 아예 그냥 버리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어떤 걸 해야 돼요? 무쇠 후라이팬, 무쇠솥 혹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거 사용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짱입니다. 근데 그게 어때? 문제가 뭐예요? 비싸고 관리가 어렵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수고를 하자. 특히 암 진단 받으시던 분이나 암 환자를 옆에 두고 있는 가족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힘들어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프라이팬뿐만 아니라 조리 도구들은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그리고 유리, 도자기 재질의 조리용품을 쓰자. 바로 이겁니다. 제가 환우분들에게 많이 하는 게 물통, 페트병에 이런 거 담지 마시고요. 반드시 스테인리스나 유리 용기를 쓰셔라. 이 얘기 꼭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환기를 하셔야 되고 후드를 항상 켜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암 환자한테 이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가스레인지 쓰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시고 인덕션으로 좀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농약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해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합니다. 즉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유기농 제품을 사셔라. 어쩔 수 없이 유기농 제품이 너무 비싸다라면 최대한 세척을 많이 하고 물하고 식초에다가 어느 정도 담근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세척해서 먹어라. 이런 얘기 제가 꼭 해드리고 싶고, 물고기, 수은뿐만 아니라 모든 중금속은 다 물고기 안에는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일수록 그러한 중금속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를 좀 줄여라.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요리하는 건데요. 직화로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최소한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직화를 하게 되면은 그 불 자체에 의해서 불완전 연소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질들이 음식에 바로 닿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음식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이 뜨거운 열과 바로 접촉하면서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발암 물질들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화해서 먹지 말자, 데쳐서 먹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체내, 특히 여성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일으키는 생식 독성이에요. 예를 들면 생리불순이 온다라든지 혹은 불임을 야기시킨다라든지 혹은 성조숙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오고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과 관련이 높은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혹은 갑상선암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영양, 음식 요거 하나 때문에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 효과를 감소시킨다. 대략 20에서 50%의 암 환자분들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음식 섭취가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항암하면서도 체중이 빠졌지만 그 이후에 계속 빠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90% 이상 경험하실 거예요. 다 필요 없고요. 아주 단순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 환자분들 음식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양실조는 암 환자 사망 원인 중 약 20에서 50%를 차지한다. 독립적인 변수 하나, 영양, 음식 요거 하나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음식 섭취가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이고요. 암 진단받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입맛이 뚝 떨어져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요, 맛을 못 느껴요. 먹고 싶지도 않고요. 배도 안 고파요. 그 사이에 또 체중이 쭉쭉 빠집니다. 수술하면 또 체중이 또 빠져요. 못 먹으니까. 그거 항암하면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영양 상태는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고, 영양실조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 효과를 감소시킨다. 즉, 이 사람의 예후와 굉장히 밀접한, 즉 그 예후를 안 좋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이러한 주장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나눠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 항암 중일 때 혹은 방사선이나 혹은 수술 바로 직후에 힘든 시기에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골고루 다 먹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고기, 특히 적색육은 먹지 말고 가능하면 채식 위주로 하세요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골고루 먹으세요라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헷갈려 하십니다. 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환자였는데 위절제술을 하셨어요. 이 분의 보호자가 유튜브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소화기 암이고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로 해야 되고, 이 환자가 태어나고 와서 그 항암 치료하는 기간과 그 치료가 끝나서 그 단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육류를 거의 제외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당이 암을 키운다라는 공부하면서 접하고 나서는 당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항암하면서도 체중이 빠졌지만 그 이후에 계속 빠지고 체중이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환자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정상도 아니고 위도 없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맨날 풀떼기만 먹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살이 찌느냐, 이걸 갖다가 보호자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갔더니 BMI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근육은 소실되고, 이런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질의 영양소를 골고루 드려야 됩니다. 육류도 드셔야 되고요. 밥도 드셔야 돼요. 물론 채소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열량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뿐입니다. 얘네들을 안 먹으면 체중을 늘릴 수가 없고 근육을 늘릴 수가 없어요. 체중도 어느 정도 나가고 근육도 있고 하면은 채식 위주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아까처럼 항암을 해서 혹은 특정 소화기 장기를 절제를 해서 체중이 많이 감소되고 근육이 소실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열량을 가지고 있는 3대 영양소를 우선적으로 골고루 섭취를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채식 위주로 하시든 식단 변화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항암 끝났고 어느 정도 컨디션도 올라왔습니다.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단을 해야 되느냐?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가져왔는데요. 탄수화물이고 하나는 지방이고 하나는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 섭취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떠한 탄수화물을 먹던지 간에 혈당이 범위 내에 항상 유지되도록만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초록색 라인, 아래 라인과 위인 라인을 정상 혈당 범위이고요. 이 세 가지 곡선으로 혈당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면 빨간색 곡선, 노란색 곡선, 파란색 곡선인데요. 빨간색 곡선은 어때요? 먹자마자 혈당 수치가 정상 하이 레벨을 넘어서서 저 높이 피크를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혈중 안에 당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낮추려고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쭉 떨어져서 저혈당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는, 이게 만약에 조절이 안 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바로 당뇨병 진단을 받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이 암의 주 에너지원이다. 당을 많이 먹으면은 암세포가 그걸 에너지원 삼아서 많이 성장하더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극단적으로 당을 안 먹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몸은 너무 신기하게도 당 공급을 안 하면 혈당 수치가 혈당 라인을 뚫고 내려가서 계속 감소될까요? 그러면 사망하게 돼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가 않고 간이라는 곳에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 하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당이 무조건 암의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혈당이 그 범위 내에서만 유지할 수 있도록 식습관을 가지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같은 100g의 밥을 먹어도 현미 100g과 도정된 백미 100g을 먹었을 때 혈당 수치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GI 수치가 낮은 음식 인터넷에 치면 쭉 나오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방. 저는 심플해요. 지방은 딱 한 가지만 환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고요. 들기름을 많이 먹어라. 반찬하실 때 나물을 무치던 뭘 하던 거기에 들기름을 한 스푼씩 넣어서 골고루 묻혀서 내 입속에 들어오도록 추천드리고요. 몇몇 분들은 오메가3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최선은 들기름이다. 단백질,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거죠. 아프리카 보면요, 기아에 허덕여가지고 음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때요? 빼빼 말라가지고 막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는데 배만 뽀글똥 나오고 팔다리는 너무 가늘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질환명이 콰시오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에 체중 감소, 피로, 근육의 감소,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집니다. 피부가 꺼끌꺼끌해지거나 윤택이 없어졌다. 피부염이 잘 생겨요.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감각의 이상이 옵니다. 무언가 우둔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면역이 저하돼서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항암하시는 분들. 왜 이러한 증후군에 앓게 되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단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 때문에. 단백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증상들 수술하고 항암하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 경험하실 거예요. 항암제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백질 공급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겁니다. 그 단백질을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냐? 육가공 식품은 절대 금지입니다. 햄이라든지 소세지 같은 거예요. 육류를 먹을 때 검증된 육류를 드시라는 거예요. GMO 사료를 먹이지 않고 항생제 투여가 최소한 되어 있으면서 성장 촉진제가 투여되지 않은 육류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돼요? 숯불에 구워서 드시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삶아서, 그게 안 되면 최소한 후라이팬으로 구워서 직접 불이 닿지 않도록 드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세 번째, 육류 섭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용으로 드시는 게 계란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계란을 3개씩 막 드시는데 그렇게라도 드셔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계란만으로는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항암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란뿐만 아니라 가장 추천하는 거는 콩이에요. 콩. 생각보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을 통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좀 공급해 주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콩 얘기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낫또로 먹기도 하고 청국장 형태로 드시기도 하고 된장찌개 먹기도 하는데 그 정도 양으로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 섭취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두유제족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돼서 제가 실제로 정말 유레카를 외쳤고요. 저도 많이 먹지만 제 환자들에게는 제가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되게 좋으세요. 뚜껑을 열고요. 제 서리태하고 검정 깨를 갖고 왔어요. 저는 먹을 때 딱 요 2개만 넣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고소하고요. 비리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다른 조합도 한번 해보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한 번 할 때 대략 한 100g 정도 넣으면 딱 알맞고요. 검정깨 같은 경우는 한 20g 정도 이렇게 넣고, 다 유기농입니다. 물은 대략 한 900ml 정도 넣으면 되고요. 좀 진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조금 덜 넣고, 좀 옅게 드시고 싶으시면 좀 많이 넣으셔도 돼요. 900ml 조금 안 되게 한번 넣어볼게요. 뚜껑을 닫고 선택으로 두유 시작하면은 대략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정말 맛있고 고소하고 절대 비리지 않은 따뜻한 두유가 완성됩니다. 콩을 불릴 필요도 없어요. 댁에서 유기농 콩 사셔가지고 한번 해서 드시기를 제가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 되면은 한번 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유 제조 완료돼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검은콩 두유 색깔이고요. 자, 한번 맛을 좀 볼게요. 매우 고소하고 비린맛 정말 1도 없습니다. 기호에 맞춰서 소금을 조금 더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니는 여기다 소금 좀 넣고 이제 국수 넣어가지고 콩국수도 간혹 해 먹어요. 그리고 환우분들 단백질 보충제로 정말 훌륭한 선택이니까요. 꼭 사셔가지고 집에서 해 드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우리 환우분들 관심이 많고 걱정하시는 게 어떻게 먹을까 이잖아요. 우리 몸에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음식은 가능하면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유 제조기 시연 드렸잖아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저는 매우 많이 추천하니까요. 본인도 건강해지시고 가족도 건강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